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암 진단을 받고 포기하려던 52세 우크라이나 여교사가 25년 만에 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국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암 환자라고 밝혔는데도 여러 회사에서 채용 제안이 들어왔다니 정말 믿기지 않죠?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키예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52세 올가는 하얀 진단서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유방암 2단계 후반이라는 잔혹한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남편 이반은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딸 카테리나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올가는 우크라이나의 의료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병원 시설은 부족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개인 병원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거든요. 교사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올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딸에게 병을 알릴 용기도 없었어요. 카테리나는 이제 막 미국 병원에서 정식 간호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참이었거든요. 어머니의 병 소식이 딸의 앞날에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올가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자고요. 치료받느라 딸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은행 계좌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편지 상자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5년 전 대학 동창 나타샤가 한국으로 떠나면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30년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였는데 남편의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주한 후 연락이 뜸해졌었죠.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올가, 언젠가 꼭 한국에 놀러와. 여기 정말 좋아. 네가 좋아할 것 같은 카페들도 많고 사람들도 친절해. 보고 싶다는 글귀가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는 언젠가라는 말이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언젠가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회망 서비스를 검색해봤어요. 나타샤의 계정을 찾는데 한참이 걸렸지만 다행히 여전히 서울에서 살고 있더군요. 최근 사진들을 보니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사진들,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들, 행복해 보였어요.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타샤, 나 올가야. 오랜만이지. 보고 싶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보내기까지 1시간을 망설였어요. 25년이나 연락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놀랍게도 나타샤는 몇 시간 후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올가, 세상에 정말 반가워. 어떻게 지내? 한국에 한번 놀러 와봐. 진짜 좋은 곳이야. 내가 다 안내해줄게.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가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결정이었죠. 혼자 해외여행도 처음이었고 아시아는 더더욱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타샤에게 한국 방문 의사를 전하자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언제 올 거야? 공항까지 마중 나갈게. 이렇게 기뻐하는 친구를 보니 괜히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반겨주는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항공료를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로 써야 할 돈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클릭 한 번으로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일은 2주 후.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올가의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올가가 상상했던 아시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에 먼저 놀랐고 곳곳에 영어와 러시아어 안내판이 친절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어요. 키예프 공항보다 더 체계적이고 편리해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손을 흔드는 나타샤가 보였어요. 25년 만에 보는 친구의 모습은 사진보다 더 환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올가 하며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는 나타샤를 보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차는 어디에 세워뒀어? 하고 물으니 나타샤가 웃으면서 차 없어. 지하철 타고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키예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까지 대중교통으로 마중을 나오다니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자마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지하철역, 여기저기 설치된 전광판들, 그리고 무료 인터넷까지. 키예프 지하철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여기 정말 지하철 맞아? 하고 물었을 정도였습니다. 전철 안에서 나타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때? 깨끗하지? 여기 사람들 정말 질서도 잘 지키고 밤늦게 혼자 다녀도 안전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들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나타샤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는데 식탁에는 한식으로 가득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늦게 와서 배고프겠다 하며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을 내놓는 나타샤를 보니 감동이었어요. 25년 만에 만난 친구를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어? 하고 물으니 어제부터 조금씩 준비했어. 네가 좋아할 것 같은 음식들로 하고 답하더군요. 한국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입에 맞았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타샤의 한국 생활 이야기, 서울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의 계획까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죽을 준비를 하고 온 여행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까요? 나타샤가 준비해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보내고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그때 결정하자.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친구와 함께 있다는 것,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타샤가 잠깐 병원에 다녀올게. 정기검진이야 라고 말하며 외출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탁자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타샤의 필기체로 적힌 메모였는데 유방암 정기검진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나타샤도 유방암이었다는 건가요? 2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이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걸까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타샤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나타샤, 이게 뭐야? 하고 물으니 친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더군요. 들켜버렸네. 말하려고 했는데 3년 전에 수술했어. 나타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단계였고 다행히 전이는 없었어. 지금은 정기검진만 받고 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왜 우리 둘 다 이런 병에 걸려야 했을까요? 사실은 나도 같은 병이야. 저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2단계 후반이고 치료비가.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 여기 온 것도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마치자 나타샤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바보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나타샤의 목소리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달라. 여기서는 살 수 있어. 정말로. 친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나타샤는 자신의 수술 과정과 치료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여기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고 무엇보다 비용이 우크라이나와는 비교가 안 돼. 수술비, 항암비 다 합쳐도 우크라이나에서 검사비만큼도 안 들었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수만 달러가 드는 치료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저렴하다니요. 외국인도 가능해? 하고 물으니 나타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돼. 내가 다 알아봐 줄게. 그날 밤 나타샤와 함께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와 외국인 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희망적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하고 중얼거리니 나타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올가, 죽으려고 여기 온 거라면서 그럼 살아보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친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차피 포기한 인생이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있어야 했거든요. 나타샤와 함께 한국의 구인구직 사이트들을 살펴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어요. 30년간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 온 경력이 있어서 외국인 학교의 러시아어 교사나 번역 업무에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제 건강 상태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였어요. 솔직하게 해야 해. 나타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숨겨봤자 나중에 드러날 텐데 처음부터 정직하게 하는 게 나아.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암 환자라고 밝히면 아무도 저를 뽑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타샤의 다음 말이 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와 달라.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 특히 큰 회사일수록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직원의 건강 문제에 대해 배려하는 편이야. 결국 저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현재 유방암 2단계 진단을 받은 상태로 한국에서 치료받으며 근무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치료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며 원격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력서를 보낸 후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아무도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안에 4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외국계 교육회사였는데 인사 담당자가 건강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 근무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해줬어요.
두 번째는 번역 회사였는데 경력이 우수하니 건강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반응이었습니다. 세 번째 회사에서 온 연락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중견 출판사의 편집팀장이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 회사에도 암 치료받으며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일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네 번째는 국제학교였는데 러시아어 교사를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육 경력을 높이 평가해서 치료 일정에 맞춰 시간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면접관들이 제 병력에 대해 동정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치료 일정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반응이 거의 없었을 텐데 하고 나타샤에게 말하니 여기는 가족 같은 문화가 있어. 특히 직장에서는 동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편이야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결국 국제학교에 합격했어요. 나타샤의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에 있는 학교였고 건강보험 혜택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면접 때 만난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능력을 봅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큰 힘이 되었어요. 입사 확정 후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줘서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정말 해냈구나. 비자 승인 통지서를 받아든 날 나타샤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죽으려고 온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첫 출근 날 동료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올가 선생님 환영합니다. 뭐든지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러시아어 너무 어려워요. 올가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젊은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점심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치료받으면서 일하게 됐는데 하고 시작하니 교감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면접 때 치료 일정 맞춰서 시간표 조정해 달라고 하셨구나.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병원도 있어요. 외국인 환자들 많이 봐주시는 곳이에요. 체육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고 치료받는 날에는 수업 대신해 드릴게요 라고 음악 선생님이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으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직장에서 병을 공개하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게 됐어요. 올가 선생님, 우리는 가족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오래 함께 일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치료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직장도 생겼고 비자도 받았고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으려고 온 한국에서 살아갈 이유를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사 첫 주에 바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나타샤가 추천해준 대학병원의 종양내과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문의 예약이 몇 달씩 걸렸는데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가능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셨고 제 우크라이나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해 주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니 2단계 후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투가 너무나 따뜻하고 희망적이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의사들이 차갑고 사무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치료 계획을 세워보죠. 직장 생활과 병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드릴게요. 항암 치료는 2주에 한 번 화요일 오전에 받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치료 날에는 수업을 다른 선생님이 대신해 주기로 했어요. 첫 항암 치료를 받는 날 병원에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병원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도 무료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일하면서 치료받는 분들 많아요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옆 침대에 다른 환자분도 태블릿으로 무언가 작업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 하세요? 하고 물으니 온라인 쇼핑몰 운영해요. 집에서 못하는 일도 여기서 다 해결하죠 라고 웃으며 답하시더라고요. 치료받는 동안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음식은 입에 맞나요? 힘든 건 없으세요?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고 챙겨주셨어요. 마치 딸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치료 때부터는 학교 선생님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올가 선생님, 오늘 치료 날이죠? 파이팅! 힘내세요. 저희가 수업은 다 처리해 놓을게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치료 다음 날에는 꼭 어제 괜찮으셨어요? 몸이 힘들면 집에서 쉬세요라고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동료들도 치료 날 전에는 내일 병원 가는 날이죠? 일찍 가세요라며 업무를 대신 처리해줬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세 번째 치료를 받고 난 후였어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학교에 모자를 쓰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예쁜 모자들 몇 개 샀는데 같이 써봐요라고 선물을 주시더군요. 우크라이나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나타샤에게 말하니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라고 답해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외국인이고 암 환자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그래서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느꼈습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동료들의 응원까지 받으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이런 환경에서라면 정말 나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도 인상적이었어요. 60대 아주머니 한 분은 우리 함께 이겨내요라고 하시며 항상 격려해 주셨고 40대 직장인 남성분은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일하는 게 정말 좋죠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직원들의 배려도 놀라웠습니다. 치료실에서는 각자 편안하게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놨고 간식이나 차도 수시로 제공해 주셨어요. 몸이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매주 진료 때마다 어떠세요? 직장 생활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제 전체적인 삶을 챙겨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기 잘했어요. 여기 시스템이 정말 좋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인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올가 씨도 잘 나으실 거예요. 한 달 후 첫 번째 중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속도라면 정말 희망적입니다. 계속 이렇게 치료하면 완치도 충분히 가능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정말 살 수 있구나. 죽으려고 온 한국에서 생명을 되찾고 있구나.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딸 카테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전 8시였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카테리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딸의 목소리가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테리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암 진단부터 한국으로 온 이유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며 화를 내던 카테리나가 점점 조용해지더니 마지막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딸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 제가 말하니 카테리나가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짐이 뭐야? 엄마가 가족인데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자 카테리나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거기서 일하면서 치료받고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어보더군요. 엄마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정말 그랬나요? 저 자신도 모르게 변해 있었나 봅니다. 카테리나야, 엄마 오랜만에 웃고 있어.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고 치료받으면서도 일할 수 있고 말하다 보니 제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가 웃는 걸 정말 오랜만에 봐. 카테리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후로 엄마 웃는 모습을 거의 못 봤는데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 딸의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얼마나 우울하게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상통화로 바꿔서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카테리나가 제 모습을 보더니 진짜 좋아 보인다며 웃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나 봐요. 엄마 계속 거기 있어도 돼. 나는 괜찮으니까. 딸의 그 말에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나도 엄마가 걱정됐어. 혼자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카테리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엄마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오히려 더 안심이 돼.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올가 선생님 수업 평가가 정말 좋아요. 정식 교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계약직에서 정식 교사가 된다면 더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이 상태로 계속 치료하면 완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학생들과 재미있는 수업을 할까? 주말에는 나타샤와 어디를 구경할까? 다음 주 치료 때는 어떤 좋은 소식을 들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카테리나도 자주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은 어땠어? 치료는 괜찮았어?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딸과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나도 한국에 놀러 가고 싶어. 카테리나가 말했습니다. 휴가 내서 한번 갈게. 엄마가 일하는 학교도 보고 싶고 나타샤 이모도 만나고 싶어. 정말 놀라웠어요. 딸이 직접 한국에 오겠다고 하다니. 정말? 진짜 올 거야?
응,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고 싶어. 그리고 엄마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 카테리나의 방문이 확정되자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올가 선생님 딸이 온다고요? 우리도 만나고 싶어요. 한국 음식 맛있는 곳 추천해드릴게요. 모두들 제 가족처럼 반겨주셨어요. 나타샤는 더 흥분했습니다. 카테리나가 온다고? 우리 집에서 머물러야지. 방도 준비해 놓을게. 2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제 딸까지 챙겨주려고 하니 정말 고마웠어요. 이젠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나타샤에게 말하니 친구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올가,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죽으러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다는 걸요.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조용히 떠나려던 엄마가 이제는 딸을 위해 더 오래 살고 싶어졌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고 희망적인 치료 결과까지.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저렴한 치료비만이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카테리나의 한국 방문이 있기 일주일 전 6개월 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올가 씨. 종양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완치 단계라고 봐도 됩니다. 그 순간 병원 진료실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포기했던 생명이 한국에서 되살아났다니요.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주시며 정말 잘 견뎌내셨어요. 앞으로도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카테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테리나야, 엄마가 나았어. 딸의 비명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정말? 진짜로? 완전히 나은 거야? 응, 의사 선생님이 완치라고 하셨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무실이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정말 잘 됐다. 축하해요. 선생님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요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나타샤에게 소식을 전하니 친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올가, 정말 잘 됐어. 네가 죽으려고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이제 정말 살아남았구나. 2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제 생명을 구해준 셈이었어요. 카테리나가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 나타샤와 함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25년 전 제가 그랬듯이 딸도 한국의 첫인상에 놀라더군요. 엄마, 여기 정말 깨끗하다. 공항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좋아. 딸과 함께 제가 일하는 학교를 구경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카테리나를 반겨주셨어요. 어머, 올가 선생님과 똑 닮았네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딸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자 모두들 박수를 쳐주셨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정말 좋다. 카테리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실 줄 몰랐어. 엄마가 여기서 행복한 이유를 알겠어. 병원도 함께 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카테리나를 만나시더니 어머니를 정말 잘 돌봐드리세요. 가족의 사랑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간호사들도 딸분이 정말 예쁘시네요. 올가 씨가 항상 딸 자랑하셨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카테리나가 일주일 머무는 동안 정말 많은 곳을 구경했습니다. 궁궐도 가고 한강도 걸었어요. 딸이 가장 좋아한 건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 미국에서도 먹을 수 있을까? 엄마,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마지막 날 카테리나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국으로 오고 싶어.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정말? 진짜 한국으로 올 거야? 응, 엄마 혼자 두기 싫어. 그리고 여기가 정말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의료 시스템도 좋고. 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카테리나가 돌아간 후 정말로 한국 이민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자격 인정을 위한 절차, 한국어 공부, 그리고 취업 정보까지 모든 걸 알아보더라고요. 6개월 후 카테리나가 정말로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됐어요. 엄마, 이제 정말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어.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정식 교사로 전환됐고 러시아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올가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교 러시아어 교육이 유명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1년 후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고 딸과 함께 살게 됐고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나타샤라는 든든한 친구도 있고요. 엄마, 한국에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카테리나가 말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한국에 왔던 그 절망적인 날들을요. 하지만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과 훌륭한 의료 시스템이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상담 봉사도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요.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조용히 떠나려던 엄마가 이제는 딸과 함께 더 오래 살기 위해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였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기적. 그 기적은 오늘도 한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요청이었습니다.